하여튼 이거 보시는 분들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의원이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사실 어디까지 뭐가 맞는지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그럼 2부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주겠어요? 네, 그 트위터에서요. SKRBDUS9125님이 진짜 인간 싫다. 동물원 없애자 제발 하셨어요. 아예 동물원 없애자는 말씀이시네요. 동물원 아예 없애자는 그런 논의도 있나요? 사실 뭐 코스타리카야 뭐예요. 코스타리카 뭐 나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게 모르고. 코스타리카가 근데 사실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게 2013년에 코스타리카 정부가 동물원을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기사가 한번 쫙 도배가 됐고 그때 처음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5년에 또 한 번 그런 기사가 한번 쭉 훑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2015년에 저희 박영관 기자가 코스타리카에 취재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정부가 그런 걸 선언한 이후에 동물원 운영 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네. 그래서 2심까지는 정부가 졌다고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원 운영권을 일단 2020년대까지 일단 보장해야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와서 지금 당장 그게 없어지지는 않은 거죠. 굴러가고 있는 거네? 굴러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지금 2019년이니까 제가 안 가봐서 뭐 진짜 아직 열려있다 안 열려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코스타리카도 우리가 뭐 딱 따라할 수는 없는 게 거긴 애초에 동물원이 몇 개가 안 된대요. 네. 되게 소수만 있었고 또 정부가 관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운영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뭐 그런 형식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폐지를 결정하면 사실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인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0개가 넘는 동물원이 있는데 이걸 당장 없애자고 했을 때 이게 없앨 수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엄밀히 말하면 또 사유재산이잖아요. 그거를 일거에 정부가 없애자 해가지고 다 한 번에 하는 것도 과연 쉽고 그리고 그게 올바른 방법일지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 기자 에버랜드 편을 드는군요. 삼성의 약한 진짜 의도가 의심되네. 야, 할 때 정글이야. 여기가 동물원이나 여기가 정글이나요? 네, 대기업들이 동물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족관이랑 그러니까 그래서 좀 한화랑 더 편을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일 말씀도 있어요.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에서 JZLH 땡땡땡님이 군대식 해결법이네. 수통으로 후임 패면 수통을 다 없애버리는 거. 수통이 물통인가요? 네, 그러니까 동물원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댓글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너무 극단적이다. 네. 다음 댓글도 한번 읽어줄래요? 다음에서 나은희 님이 그렇다고 동물원이 없어져야 할 곳은 아니다. 각 동물의 개체와 존속 보전을 위해 연구하고 보호해야 하는 곳이다. 외국 동물원처럼 우리나라도 그저 상업과 돈 버는 목적이 아닌 연구, 보호, 관찰, 관심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아요. 이제 그 뉴스에도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외국에는 사실 보기에 괜찮은 동물원들도 있거든요. 네. 파리 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재개장을 하면서 거의 서식 환경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서 동물원을 사실 잘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넓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런 동물원도 공격을 받아요. 그건 어차피 어떤 전시 공간을 좋게 만드는 것도 어차피 동물을 감금하는 건 똑같고 인간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창살에 갇힌 동물 괴로워서 보기 싫으니까 자연에 풀어놔. 약간 거의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어차피 그것도 인간을 위한 거지 그게 정말 동물 복지를 위한 거야? 궁극적으로 그런 거야?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동물원 자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동물을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뭐 존속 보전을 위해 연구해야 된다 이런 목적도 과연 그걸 동물원에서 어떤 오락이나 전시를 함께 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 던지는 사람들도 많죠. 이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 동물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발전시켜온 주장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동물원을 열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게 핵심 아닌가요?
사람들이 오잖아 보러. 수요가 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전 시민의식이 좀 오히려 법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좀 따라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례가 뭐였냐면 영국의 아마 런던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어디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순록을 데려와가지고 영국의 순록이랑 백화점에서? 네, 무슨 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순록이랑 사진을 찍게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했었어요. 크리스마스에 네. 루돌프와 사진 찍기. 네, 그래서 홍보를 했는데 좋다. 솔깃. 되겠다. 네, 홍보를 했는데 그 주변의 커뮤니티에서 동물 단체랑 같이 반대 서명을 받았어요. 서명 운동 해가지고 그 몰에다가 이제 제시하고 반대한다.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더니 몰에서 그 이벤트를 취소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아이스링크에서 이번에는 아이스링크가 개장을 했는데 남극 펭귄을 데려다가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만요. 네, 펭귄을 데려다가 같이 스케이트를 타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을 그건 좀 위험하다네. 거예요. 애들 막 스케이트 날 수 있는데 펭귄들.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대 서명을 이제 동물 단체랑 커뮤니티가 같이 해서 전달하고 그게 또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정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업적인 목적의 동물원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좀 의식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바뀌고 하면 네. 근본적인 의문이 드네요. 우리가 동물과 접촉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대다수의 동물과는 개를 제외한 같이 생활하기 불가능한 맹수들과 접촉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약간 드네요. 심오한 주제. 근데 우리나라도 좀 많이 이런 논의를 그래도 좀 시작한 것 같은 게 최근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이동식 동물원이 들어올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예고가 붙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사실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었을 텐데 요즘엔 그거 가지고 찬반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식 동물원 들어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실제로 있고 저번에 작년에 퓨마 뾰롱이 탈출했을 때도 실제로 맞아요. 동물원 폐지해야 된다는 청와대 청원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 같긴 해요. 이게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동물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윤모민 기자 나온다 그래가지고 무슨 책을 봤냐면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라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고전이죠.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읽는 그 책인데 교과서 같은 책인데 제가 그거를 읽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 동물을 종이 달라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예 해방 운동, 그러니까 흑인 해방과 그다음에 여성 해방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어떤 생명체에 대한 동물 해방도 같이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우리가 동물 학대를 했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일단 되게 잔인한 짓이다라는 게 번뜩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존재고 또 반대로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동물권에 대해서 같이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가 이렇게 이동식 동물원 같은 열악한 동물원 그건 무조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좋은 동물원은 돼.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안 돼. 동물원 다 안 돼. 그런 주장도 있는 거죠. 난 이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인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억지로 한번 내가 정하면 돼. 저는 동물원 다 안 돼. 다 안 돼. 네. 다음 강병수. 저도 동물은 다 안 돼. 다 안 돼? 네. 홍성 기자. 저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뭔가 동물원 다 안 돼 안 하면 되게 개새끼. 김범희 기자는 어때요? 저도 좀 다 안 돼. 다 안 이번에 돼. 취재하면서 좀 많이 느껴서. 그럼 뭐 나도 다 안 돼 해야지 뭐. 그렇게 진짜 없이 살 거예요, 정말?
그래서 관련해서 그 밑에 댓글 우리 인스티지 댓글 우리 광명수 기자가 한번 읽어볼래요? 인스티지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이번에 전주동물은 싹 다 바뀌어서 최대로 자연과 비슷하게 구조 만들고 그랬더니 늑대 털 때깔부터 달라지고 하울링 시작하고 그랬다던데. 하울링 그거죠. 아우 이거죠. 이거 이제 되게 편안한 본성을 찾은 거죠. 그렇구나. 이게 이제 예전에 전주동물원의 가장 슬픈 동물원이라는 오명이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76억 원을 들여서 아이고야.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댓글도. 또 인스티지에 BBQ 치킨. 좀 약간 뭐야 왜 하필 갑자기 또 BBQ 치킨. 네. 같은 동물원이라도 미국이나 케냐 같은 곳 동물원들은 워낙 규모가 크고 방목형 동물원에 차로 이동하면서 멀리서 관찰하는 느낌이라 비교적 동물 학대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네, 다음에 와우님께서 호주 멜버른에 살 때 위버리 동물원에 가봤는데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 국립공원이나 사파리처럼 큰 초원에서 얼룩말이나 기린이 뛰어다녔음. 동물원 만들 거면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 지역이나 시골에 그렇게 만들어야 함. 제가 케냐를 갔었잖아요. 네. 요즘 해외 사람이 많이 나오네 오늘. 글로벌 인재야. 그냥 여행 휴가차 이제 거기 이제 그 세렝게티의 초원에는 뭐 이러면서 등장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에 네, 거기가 실제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이제 마사이마라라는 데였는데 그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국립공원이 거의 우리나라보다 넓어. 그렇죠. 면적으로 보면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야. 어마어마하거든. 네. 넓고 거기를 보통은 2박 3일 코스 아니면 3박 4일 코스로 가요. 야, 지대로다. 근데 그렇게 가도 부족이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는. 그쵸. 그래서 그 부족이 어떤 부족이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구역만 볼 수 있어요. 그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가려면 또 입장료를 새로 내고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무조건. 그 한 구역도 다 보기 힘들어요. 너무 넓어서. 네. 동물은 보여요? 동물도 보이죠. 동물 보이고 실제로 하이에나가 이렇게 그 물속 뿔 같은 거 뜯어먹는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지나가다 보면 얼룩말이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막 기린이 걸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자 이런 거 동물들이 저기 밥 먹고 자고 있고 사냥하고 자고 거기서 오히려 이런 인간이 거. 손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동물원이 아닌 거죠. 동물원이 아닌 거죠. 네, 그냥 서식지를 보호하는 개념인 아니 거죠. 그 나이로비에 있는 호텔에도 기린 호텔이라고. 아, 네 있죠. 아침에 있죠. 조식 먹고 있으면 기린이 이렇게 창문에서 뭘 들어가지고 조식 같이 먹고 그런 데 있잖아. 근데 그것도 그 되게 비싸잖아요. 거기 하룻밤 자는 게. 안 잡아서 몰라요 나는. 근데 저 안 가봤는데 아무튼 그곳도 호텔이 지어지고 거기에 기린을 끌어들인 게 아니고 원래 거기 많이 기린 다니는 사는 데예요. 거기에 호텔 하나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지어가지고 기린이랑 같이 이제 밥도 먹고 할 수 있게. 유정선 말 들으니까 또 되게 혼란이 오네. 정말 그냥 동물이 인간을 손님으로 생각할 정도의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렇다면 동물원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이 홍성인 기자의 명언을 지금 강병수 기자가 지금 숟가락 얹었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인간이 손님인 거죠? 거기서 오히려 인간이 손님인 거죠. 그렇죠.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좋았지. 좋았더라고. 그걸 또 싹 또 가져가서 또 살려줘야지 이런 거. 아 이제 그런 식의 동물원이라면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임몽 기자 생각엔? 한번 취재하다 보니까 호주의 무슨 태즈메니아에는 언주라는 동물원이 연주? 있어요. 아니요. 이 뭔 개소리야! 진짜 막 던진다 진짜. 이현주가 밖에 낀거 아니야 옆에 이렇게. 거기 보면은 거기도 정말 인간이 손님인 것처럼 언주가 언수가 그래. 있는데 발음을 Z 발음 해줬어요. 죄송합니다. 언수가 있는데 네네. 거긴 이제 막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약간 솟아 있어요. 뭔가 이런 돔 같은 게 투명한 돔. 인간이 잠깐 올라와서 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동물들이 있고 그냥 정말 인간이 오히려 갇혀 있는 듯한 모양새. 막 그런 동물원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긴 했죠. 이런 건 괜찮은가? 그 동물 환경 운동 하시는 그 동물 네. 운동 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 혹시 해봤어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일단은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이런 동물원들을 보면서 어쨌거나 동물원을 없애는 방향 이런 거 뭐 궁극적으로 그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그런 걸 말하기에는 너무 처참하다 현실이. 일단은 그런 좀 유사 동물원부터 없애고 얘기하자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당장 없앨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운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강경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문 닫아. 그리고 또 문 닫아 그러면 그 동물 다 어디가? 그것도 뭐 문제예요. 먹고 살아? 물개 이런데 뭐 먹고 살아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근데 그렇게 하다 암시장으로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 동물원이 아니어도 라쿤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캠퍼스 이런데 라쿤 목격담이 요즘에 돌아다닌다고. 그냥 도시에 다니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유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딱 그 일본에 있는 특파원 선배랑 카톡을 하다가 선배가 말씀하시면서 일본이 라쿤 카페가 한참 이미 유행이 지나갔는데 라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생에. 그래서 일본은 라쿤이 지금 문제래요. 도심에 도쿄? 막 그 생활력 이런 게 너무 강해서 무슨 방사능 오염 지역에도 폐가마다 다 라쿤이 살고 있대요. 아니 그냥 그 정도로 생활력이 강해서 자연의 역습이다. 라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줬더니 다 너무 그러니까 일본을 잠식하는 수준. 아니 근데 우리나라의 미래 같더라고요. 언제 생각했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사능 같은 데에서도 얘가 살아남았다가 정말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인간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죠. 엄청 무서운 건데. 무섭다. 또 지나가다 갑자기 라쿤이 등장하면 너무 우리나라에선 사실 없는 너구리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너구리가 아니니까. 그런 걸 이제 고민을 선택의 교란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거북이 옛날에 한참 많이 버려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거북이 키우다 버리는 사람들. 근데 이제 라쿤 카페처럼 이게 여러 개체를 키우다 보면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텐데. 그런 거 사실 정말 충분히 그럴 만한 한 얘기네요, 진짜로. 아니 인간이 그렇게 인위적인 한 것 때문에 동물들이 갑자기 확 불어나는 경우는 사실 있어요. 그 뭐지? 일본의 도쿄의 치키지 시장. 치키지 시장, 어시장 있잖아요. 노량진 시장 같은데 거기를 이제 그 외부 거기를 다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이전을 했어요, 딴 데로. 그랬더니 거기 살던 쥐떼가 거기 수만 마리의 쥐떼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 주택가로 다 옮겨가서 거기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쥐 잡는다고. 우리 9시 리포트 나왔어 그게. 그렇구나. 그런 정도로 사람 우리가 이제 언제 또 역습을. 맞아요. 라쿤들이 갑자기 띠용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사회 문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미 있는 그래서 라쿤 카페에 있는 라쿤들도 사실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규정도 없나 보죠. 동물원들은 폐원했을 때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제출해야 돼요. 동물원으로 등록을 안 했으면 이제 그런 걸 제출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사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 아니면 어떤 뭐 거래하거나 사들이거나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갑갑하다 들으니까. 네, 갑갑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보나보라님 걸 우리 홍성희 기자가 읽어주세요. 보나보라님이 동물원과 아쿠아리움을 없앱시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데 동물원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어요? 홀로그램, VR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동물원을 만들어주세요. 네. 귀여운 아이디어. 네. 귀여운 아이디어지만 사실 지금 뭐 KT가 이걸 엄청 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5G 시대가 오면은 광고에 그거 나오던데요. 광고에 나와요. 광고에 뭐냐면 이제 VR,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VR 자체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4G로는 이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5G 시대가 되면 이게 그 실시간 전송하는 정보를 가지고 VR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로서 동물원이나 무슨 뭐 쥐라기 공원 이런 걸 사실 굉장히 실제와 가깝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VR 동물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분 KT 다니는 분 같은데. 네. 그럴 가능성이. 슬쩍 와서 홍보하시고 가셨네요. 보나보라님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드로 홍보하시고 KT 홍보팀인 것 같은데 자제해 주시고요. 자, 우리 오기정 기자가 다음 댓글 주세요. 다음에서 효준님이 근데 동물원이랑 라쿤 카페만 없애면 승마는 왜 놔둠? 경마장도 없애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 타는 장면도 다 CG로 해야 되겠네? 이것들도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 동물원처럼 엔터테인먼트잖아. 자, 효준님 말씀. 승마, 뭐 말 타는 거 이런 건 뭐 그거 뭐냐 그럼 그거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경마도 없애? 문제가 있죠.
근데 좀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마장마술 우리 정유라 없애야겠네. 그거 없애야.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좀 되게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래도 말, 뭐 개 이런 류의 어떤 인간이 좀 길들여 왔던 류의 동물과 어떤 우리가 지금 길들일 수 없고 약간 거의 야생 상태에 있는 야생동물, 우리가 말한 야생동물, 사실 동물원은 말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을 그렇죠.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궁극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뭐 가축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그럼 키워야 되냐 뭐 이런 질문까지 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건 약간 저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음에 김선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정말 동물학대부터 관련 법 검토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동물원, 카페, 아쿠아리움 등 이왕 운용하는 거면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혹시 관련 법안 같은 거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 있어요? 있어요. 김용득 의원이라고 이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어요. 사실 근데 국회의원보다도 그냥 국민분들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토론회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환경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해수부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동물원이랑 수족관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동물원 수족관법. 근데 해수부의 입장은 과잉입법이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왜 과잉입법이라는 거예요? 동물원과 수족관은 조금 뭐 다를 수 있다. 다르다. 그리고 등록을 하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검사를 뭐 하면 되지 뭐 허가를 해주고 말고 이런 거에 이제 재량을 너무 많이 주는 건 과잉입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거기서 좀 의견이 갈리고 또 이제 동물원 등록 기준을 보면 동물원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종 50개체 기준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아주 애매하게 딱 그 이하로 하면 동물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라쿤 카페들이 이제 다른 업종으로 등록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을 한 종 이상만 키워서 전시해도 동물원법에 뭐 적용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엄격한 나라들도 있어서 이런 기준도 사실 되게 자의적이니까 좀 더 엄격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이 허가제 전환 관련해서 동물원 수족관 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과잉입법 추진으로 판단되며 필요하다면 등록 기준을 상향하고 평상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동물원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원래 허가제로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대요. 근데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서 이거를 등록제로 약간 완화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뭐 수족관 그래서 기준을 뭐 고래 한 마리당 뭐 열만큼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더 엄격하게 한다고 하면 그럼 수조 다 부시고 다시 씌워야 돼?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좀 반대하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거 보시는 분들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의원득 의원이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사실 뭐 어디까지 뭐가 맞는지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처음으로 사실 우리가 동물 관련 얘기를 했는데 윤범이 이제 우리 방송 처음 출연했는데 어땠어요? 해보니까. 저는 사실 너무 긴장을 하고 왔거든요. 전 너무 원래 평소에 노잼이고 너무 진지병에 걸린 사람이어서 이거 과연 맞는가 하고서는 오늘 하루 종일 거의 이거 예습만 하고 왔어요. 누구누구 나온 거. 근데 뭐 막상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고. 그러니까. 어떤 모모 선배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잘하지 않았나. 몇몇 선배들 제가 오늘 본 선배들. 좋았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근데 취재하면서 좀 어떤 걸 느꼈어요? 하고 나니까 좀 어때 마지막으로 이 취재 소감이랄까? 후기랄까? 저도 사실 동물원에 가면서 별 생각 없었는데 동물원을 고민하다 보니 육식도 고민하게 되고 약간 동물원을 어떻게 사육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물권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원 사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좀 실제로 한번 보시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계기로 동물권 전체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다들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딴 거보다 그 사자 경기도에 있는 것은 그 영상 확보해봐. 대박이다. 한번 계속 지내보겠습니다. 그거 대박이야. 그렇죠. 주택가 바로 여기 사자 있어. 그러니까. 주민 녹취도 따고. 그러니까 으르릉 소리 들리는데 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건 너무 충격적인데. 저는 강아지 3마리를 키우고 있는 개아빠로서 개아버지. 이 동물하고 교감한다는 게 주는 행복이 엄청 크거든요. 동물권이라는 내용이 왔을 때 저도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는 못해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전히 동물원 자체에 대한 문제는 고민거리가 많지만 동물원에 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결국에 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즐겁고. 근데 거기에 간 동물이 안 행복하고 막 불행하다면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돼서 저는 이번 보면서도 우리 댓글에서도 지적하지만은 이 방송국 놈들이 사실 맞아요. 우리는 뭐 잘못 안 한 게 없냐 왜 근데 그러고 사회 악의 원흉이야.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 잘못 진짜 많이 했다니까. 이게 우리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뭐랄까 조장한 바가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볼 때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우리 주변 방송국 동료들이랑 얘기할 때도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더 인식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도 참여고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대들기에서는 바뀐다더니 왜 방송은 그대로냐 이 방송국 놈들아. 이 짧은 1, 2분짜리 리포트에서는 담을 수 없었던 기자의 속마음과 취재 뒷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되고 매주 일요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를 통해도 방송됩니다. 오늘 저 윤보미 기자처럼 스튜디오에 소환하고 싶은 기자 혹은 다루어 주었으면 싶은 기사가 있으시다면 리플라이 kbs@gmail.com에 메일 주시거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연기 참 좋아해. 빼먹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당신 좋아요랑 구독 까먹으신 건 아닌가요? 오늘 방송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또 만납시다.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어. 왔어. 아이 뭐 왜 이렇게